어, 퀴즈 하나 드릴까요? 퀴즈. 어때요? 영화표 또 걸어놓고. 역대 최고 제작비를 투자한 영화. 먼저 한국 영화. 저기 안경 쓰신 분. 예? 정답. 디워. 2장 보내드릴게요. 문자로 저기 주소 보내주세요. 예. 예. 아, 제가 번호를 알려드려야 되나요? 예. 핸드폰 안 가져왔네. 예. 예. 그 다음에 외화는요? 외화는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도 많이 들었어요. 예. 저기 끝에 계신 분. 아바타. 아바타도 많이 들었어요. 그것도 누가 해리포터? 예? 해리포터. 해리포터가 8편 있어요. 몇 편? 해리포터가 8편 있어요. 맞죠? 몇 편? 예? 저기 힌트. 세 번째 안쪽으로 3편. 아니 힌트를 이야기하는데 예, 3편입니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 알았네. 예. 제가 틀렸으니까 드려야 되겠네요.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디오란 영화는 총 70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투자가 되고, 적자가 좀 낮죠. 300억 정도. 많이 좀, 이렇게 애를 먹은 영화고, 캐리비안 해적 세상의 끝에서 이게 세 번째 만들어진 영화예요. 세 번째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거는 3,450억. 엄청난 돈이죠. 그리고 흥행 수익은 한 1조 원 정도. 그래도 성공한 영화죠. 벌었으니까.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어쨌든 가장 이렇게 한국 영화나 외화나. 근데 총 제작비 700억 정도 수준은 한국 영화 2등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예를 들어 허리우드에서는 주요 메이저 스튜디오에서는 3천억, 2천억을 충분히 투자하지만 저희 심영래 감독이 만든 디워의 경우에는 700억은 2등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 사실 디워도 한국 관람객은 840만 명 가까이 들었습니다. 저거 실패한 영화 아니에요. 다만 극장 수입 이후에 부가 수익 부분들이 조금 많이 실패를 해서 그 뒤에 계획했던 어떤 계획들이 많이 소위 해외 수출이라든지 판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망가지면서 적자폭이 좀 커진 내용이죠. 그런 이면에는 이묵이라는 용이라는 소위 이제 주인공이 서양 사람들 눈에 비춰지기에는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었던, 우리나 동양적인 느낌에서는 용 이묵이 이게 와닿아도 서양 사람들이 했을 때 그런 내용들도 조금 있었고, 어쨌든 그 뒤가 좀 실패한 영화인데 한번 이렇게 저희가 제일 많이 투자된 영화를 기준으로 해서 한 2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해리포터 제가 실수했는데 그죠? 예. 이거 영화표를 너무 많이 드려야 되네. 큰일 났네. 한국 영화 탑10 제작비 투자 기준으로 흥행 아니에요 이건. 디워가 700억이죠. 그 다음에 놈놈놈 시리즈 좋은 놈 나쁜 놈 한 게 200억 정도. 태풍, 태극기 날리며 라스트 갓파더. 심영래 감독은 이렇게 역시 돈을 많이 투자하는 영화를 지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라스트 갓파더도 170억 정도 투자가 되어 있고, 해운대, 황해까지. 노란 박스로 표현이 된 포스터들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예. 노란 박스 안의 포스터들은 그래도 흥행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남겼던 영화들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크게 흥행을 하지 못하고 조금 오히려 적자를 본. 그리고 이게 공식적인 발표 자료가 이런 숫자인데, 사실은 아마 제작 기간이 길어지거나 마케팅을 하다가 보면 이 실제로 오픈된, 특히 적자난 영화들은 오픈된 비용들보다 숨은 비용들이 엄청나게 더 아마 발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놈놈놈의 경우에도 촬영을 하면서 촬영지가 원체 이게 늪지, 자동차가 막 다닐 수 없고 이런 거라서 거기 막 새로 길까지 만들어가면서 영화를 촬영을 하다 보니까 최초에 잡았던 게 130억, 40억 안쪽의 제작비였는데
뭐 길 만드는데 돈 들어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비용들이 혹시 이렇게 오버하듯이 이런 그 태풍 뭐 중천 뭐 황해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외국 영화 여기 해리포터 나오네요. 혼혈왕자. 캐리비안 해적 3,450억, 킹콩 2,380억까지. 어쨌든 기본적으로 허리우드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는 블록버스터들은 저희보다 최소 10배 이상씩 투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보여드렸던 이유는 어쨌든 한국 영화와 외화들이 기본적으로 제작에 투자되는 비용의 차이를 한번 눈으로 저희가 한번 보기 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라푼젤, 개인적으로 라푼젤이 저렇게 많이 투자가 됐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자료를 정리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뭐 나머지 영화들이야 원체 그렇게 투자가 됐다는 익히 소문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뭐 라푼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었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네요. 자, 요것으로 어쨌든 뭐 제작에 관련된 부분들은 가볍게 조금 제작비 중심이나 뭐 제작사 현황으로 가볍게 영화를 한번 둘러봤고, 다음은 배급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급. 아까 배급 제가 말씀드렸죠. 배급은 영화를 극장으로 유통하는 회사.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 배급사와 해외 배급사의 현황들입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뭐 국내 현황을 보시면 일단 CJ 픽처스, CJ 엔터테인먼트라고 되어 있죠. 그 타이틀 사실 영화 보러 가시면 그 CJ 엔터테인먼트라고 이렇게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작년에 저희가 그 CJ 엔터테인먼트, CJ 미디어 뭐 이런 것들이 한 회사로 합병이 되면서 이름을 CJ ENM이라고 가져가는데, 아마 그 이제 보통 생각하실 때는 CJ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배급한 편수가 44편. 그 다음에 롯데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 뭐 쇼박스, 그 다음에 뭐 U 엔터테인먼트 월드, 시너지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사이더스, KT가 자회사로 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도 그 배급을 시작했고 이미 뭐 했던 회사고, SK텔레콤도 배급을 했습니다. 뭐 크게 성공한 작품은 아직 없지만 어쨌든 통신사들도 배급 시장에 들어와서 지금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또 나중에 나옵니다. 그 해외 영화들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직배사들 뭐 코리아 대충 이렇게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이런 해외 직배사들이 작년에 뭐 이런 영화들을 그 배급을 했습니다. 배급사별로 관람객 점유율입니다. 그 한국 영화를 보면 그 CJ 엔터테인먼트가 뭐 약 38% 정도로 뭐 1위, 작년에 배급 1위를 했고, 롯데 엔터테인먼트가 한 20%, 그다음 쇼박스 뭐 이렇게 구성이, 어쨌든 요 세 개 회사 중심으로 아직도 배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외화들 보면 그 뭐 직배사들이죠 대부분. 뭐 한국 소니 픽처스,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CJ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이유는 CJ 엔터테인먼트가 그 예전에 그 영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드림웍스라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뭐 슈렉, 또 뭐 있을까요? 영화 뭐 대표적인 영화 드림웍스에서 그 스필버그, 카젠버그, 개펜이 만든 회사에 이제 젤제당이 주주로 참여를 하면서 아시아,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와 한국의 판권을 이제 2대 주주니까 주주의 역할로서 그걸 이제 갖게 되죠. 그래서 그 CJ 엔터테인먼트가 외화 배급을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외화 쪽에서도 지금 점유율을 좀 상당히 좀 높게 가지고 있고, 작년에 배급했던 영화가 뭐 트랜스포머 같은 거, 그것도 그 파라마운트 거지만 그 CJ에서 같이 좀 배급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그 CJ가 그 외화 배급에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직배사. 그래서 각각 이런 정도 회사들이 이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급사별, 국내 배급사별 주요 그 영화들 현황들 좀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 CJ 쪽에서 배급했던 게 뭐 해운대, 화려한 친구, 저기 밑에 살인의 추억까지. 그러니까 아까 포스터 기준하면 살인의 추억을 만든 제작사는 사이더스지만 배급을 한 건 CJ에서 배급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 영화 트랜스포머, 뭐 인디애나 존스,
슈렉까지 이런 영화들을 CJ에서 주로 배급을 했고요. 롯데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뭐 과속 스캔들, 그다음에 뭐 7급 공무원 뭐 이런 거, 시라노 연애 조작단, 그다음에 쇼박스. 쇼박스는 그 오리온에서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리온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괴물, 태극기 날리며 뭐 의형제 마라톤 이런 영화들. 쇼박스에서도 굉장히 좋은 영화 많이 나왔고 많이 투자했고 많이 배급했습니다. 예. 이제 직배사들 보시면 뭐 20세기 폭스사가 뭐 아바타, 작년에 뭐 파란을 일으켰던 영화죠. 뭐 어쨌든 그다음 황해까지. 외국 직배사임에도 황해라는 영화 배급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떠한 경우인가 하면 황해의 영화 투자나 자본들이 외국 회사와 같이 공동으로 되어 있거나, 예를 들어 저희가 외국 영화에 투자할 수 있듯이 외국 자본이 저희인데 영화 투자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관련성이 있으니까 폭스사에서 배급을 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황해의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진 못했지만 황해를 배급했다는 건 아마 폭스사와 관련이 조금 있었을 것 같고요. 워너하고 관련된 것들은 뭐 해리포터, 그 다음에 뭐 매트릭스 뭐 이런 영화들. 예. 쭉 대충 이제 어떤 회사들이 어떤 영화를 배급해서 어떤 점유율을 가졌다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국내 배급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자 먼저 뭐 이거 사실 신문 기사 뭐 네이버에 들어가서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검색 엔진에서 어쨌든 검색을 하시면 많이 나오는데 뭐 그 대기업이 어쨌든 영화 제작사나 투자사, 배급사도 소유를 하고 있고 뭐 극장들도 소유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CJ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 그 다음에 오리온. 오리온은 쇼박스라는 투자 배급사를 가지고 있고 메가박스라는 영화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메가박스 영화관은 2007년 정도에 그 호주의 맥쿼리 펀드로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오리온과는 관계가 없는 회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호주의 맥쿼리 펀드가 가지고 있고, 어쨌든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저런 구도들이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부정적인 이제 뉘앙스로 많이 좀 다뤄지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유들이, 예를 들어 CGV 프리머스라는 거는 그 CGV의 자회사입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그 CJ 엔터테인먼트가 시네마 서비스 강우석 감독의 그 제작 배급 회사를 합병을 해요. 인수를 하고, 그 강우석 감독이 가지고 있었던, 여기도 이제 영화를 만들어서 배급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뭔가 배급처가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았던 극장이 프리머스라는 브랜드인데, 모회사끼리 CJ 엔터테인먼트가 시네마 서비스를 인수 합병을 하면서 자회사끼리 그 CGV끼리 이제 또 그 프리머스가 CJ로 합쳐지는, 그래서 이제 뭐 CGV나 프리머스를 저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이고요. 어쨌든 두 극장을 합치면 MS가 약 한 43%. 그 다음에 이제 그 CJ 이제 픽처스, 얘는 픽처스가 가지고 있는 뭐 관람객 점유율이 약 뭐 30% 가까이. 그 다음에 그 CJ ENM 방송사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영화 채널들,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어쨌든 각 카테고리에서 이제 수위들을 가지고 뭔가 독점적으로 배급을 하고 자기네 채널에 방송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아니냐라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화가 되면서, 어쨌든 거기에 대한 뭐 반대 의견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보여주는 거고, 이제 요 표를 보여드리는 것은 대부분 대기업들에 의한 수직 계열화 작업이 영화에서 많이 이루어져 있다. 헐리우드에서도 똑같은 작업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1920년도 초반에 그 대형 이제 스튜디오들이 이제 배급이 필요하니까, 영화를 제작해 놓고 틀 극장들이 필요하니까 막 자회사처럼 그 영화관을 막 늘려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1950년도 정도에 이게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 시장 질서를 위배한다 해서 다 이제 잘라냅니다, 회사들 극장들을. 근데 최근에는 또 다시 이제 거대한 미디어 자본들이,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임워너나 뭐 이런 회사들 다 가지고 있죠. 방송, 뭐 디즈니도 마찬가지고, 방송, 영화 제작, 뭐 테마파크까지 심지어 이런 식으로 수직 계열화는 아니지만 결국 또 그 방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그런 모습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